konnichiwa, 김우건 데스. 혹시 여러분 엄청 멋있는 캐릭터를 그려놓고 몸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몰라서 끝까지 그리지 못하신 적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상반신을 그리는 법에 대해서 또 도움이 되는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얼굴을 먼저 이렇게 잘 그려놓고 몸 그리려고 하면 이렇게 망치게 되는지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엄청 멋있게 캐릭터를 그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캐릭터 얼굴이 다 그려지고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몸을 그리려고 하니까 도대체 뭐부터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목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목을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나서 목이 근육이 이런 식으로 되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쇄골이 어디 있어야 되지? 쇄골이 여긴가? 막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근육이 많은데 근육을 좀 줄여볼까? 목이 너무 긴데? 막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결국에는 몸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일단 제일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이게 부분적인 묘사를 먼저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얼굴 그리는 강좌에서도 그랬고 다른 강좌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전체 윤곽을 먼저 잡고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려나가는 것이 쉽지 안에 있는 것들부터 하나하나 그려나가면서 전체 구도를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얼굴부터 먼저 잘 그려놓고 몸까지 완벽하게 그리겠다. 이거는 저도 엄청 많이 했던 일이지만 굉장히 사실 대책 없이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고민인 거죠. 인차를 잘 아는 분들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그리지 않고 전체적인 윤곽부터 먼저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무엇부터 그리면 상반신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윤곽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봉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사람이 다 그려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봉을 그리는 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선하고 동그라미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캐릭터의 많은 부분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딱 보면 정자세로 서 있는 사람인 걸 알겠죠?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왜 이 포즈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올림픽 시즌이라 그런가?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봉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구 하는 사람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을 치려고 하는 거죠. 이 봉하고 선 몇 개만 그렸는데 바로 이제 전체 캐릭터 윤곽이 잡히잖아요. 여기서 먼저 만약에 우리가 수정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더 다리를 한쪽 면은 피고 싶다, 한쪽 다리는 피고 싶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율 같은 거를 보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자 그럼 여기에 어떤 식으로 몸이 들어가야 될까, 다리는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까, 이것들을 생각해 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먼저 봉인간을 그려서 수정하기도 편하고 구도 잡기도 편한 이 봉인간을 그리는 것을 조금 습관화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봉인간을 아직 많이 안 그려보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만 좀 드리면, 일단 이 어깨 넓이부터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봉인간을 그리면 보통 이렇게 좀 어깨를 좀 좁게 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자주 그리면서 수정해야 되는데 봉인간은 수정이 편하니까 그냥 그리셔도 돼요. 근데 어깨 넓이를 처음부터 조금 적당히 벌려 놓으시면 훨씬 더 비율이 좋은 캐릭터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얼굴 이 폭을 생각했을 때 어깨가 2개에서 최소 2개예요. 최소 2개인데 2개도 굉장히 좁아 보이거든요. 3개까지 가면은 꽤 넓어 보이고 3개 이상으로 가면 더 넓어 보여요. 근데 전혀 이상하진 않고 남성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인물들도 그렇지만 3개 넘어가는 분들은 와 어깨 넓다 멋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만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막 이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얼굴이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어깨 이렇게 딱 넓고 주먹 쥐고 자 이런 캐릭터들 있죠. 이런 캐릭터들 보면 어깨가 몇 개인지 세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정말 막 헤아릴 수 없이 늘어나거든요, 이 어깨가. 그러니까 일단 최소 2개라고 생각하시고, 뭐 여성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어깨를 좁게 그려도 이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2.5개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금 나는 현실에 가까운 남성을 그리고 싶다 하실 때는 뭐 최소 2.5개에서
많기는 한 4개 정도까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체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너무 이 어깨를 좁게 그리지 마시라는 거, 그게 먼저 첫 번째 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봉인관 그리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비율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오늘 배울 상반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반신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몸 전체, 얼굴을 포함했을 때 절반 정도까지 상반신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딱 골반 끝나는 부분에서 한 1대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꼭 사람마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만화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리를 조금 더 길게 그리기 때문에 이 다리가 조금 더 길어져서 캐릭터가 살짝 이런 식으로 조금 키 큰 이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주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만약에 어린아이를 조금 그리신다고 한다면, 소년이나 소녀를 그린다고 하신다면 이 다리가 우리가 이 성인에서 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거의 뭐 얼굴 빼고 여기 1대1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이게 뭐 물론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이 다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짧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봉인관을 그려봤는데요. 뭐 이것만 가지고 상반신 그리라 그러면 당연히 못 그리겠죠. 윤곽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윤곽을 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자, 여기서 어깨 지금 그려놓으신 부분 있잖아요. 이 어깨 양 끝을 이어주세요. 그리고 골반, 여기도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 상반신이 완성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충 윤곽만 잡은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시려면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자, 여기서 3등분을 해주세요. 자, 얼굴 빼고, 얼굴이 뭐 대충 좀 이런 식으로 얼굴이 온다고 치고, 자, 얼굴 빼고 몸을 3등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누면 한 부위, 두 부위, 세 부위 이렇게 해서 3등분 됐죠? 너무 정확하게 재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3등분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부위가 여기가 배꼽이 오는 부위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충 배꼽이 와요, 사람이. 그럼 배꼽보다 살짝 위로 해서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갔다가 넓어지는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왜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른 사람의 경우에는 여기 갈비뼈가 이렇게 들어가요. 사람이 갈비뼈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갈비뼈의 이 주변에 이렇게 살이랑 근육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부분이 조금 위가 봉긋하기 때문에 갈비뼈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배꼽보다 살짝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여기 이렇게 등 근육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때는 좀 더 어깨가 넓어지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죠. 이것 때문에 조금 배꼽 위쪽으로 양쪽으로 퍼지는 식으로 그려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꼽 위쪽에서 한번 넓게 퍼지는 식으로 그려주시면은 대충 윤곽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상반신을 그리실 때 물론 다른 것들도 다 그렇지만 좀 이런 모양이 됐잖아요. 지금 이런 모양, 요거를 그냥 평면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좀 뭐라 그러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완전 평면이잖아요.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이 몸을 돌렸을 때 옆부분이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둥그스름하게 이런 식으로 앞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옆면이 있는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팔이 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여기 다리가 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본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사다리꼴 모양의 사각형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걸 옆으로 돌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모양이 되는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조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안에 그려 넣으면 되겠죠? 파츠들을 그려 넣으면 되는데, 아까 3등분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각각 가슴, 그 다음에 여기가 가슴이고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게 가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배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골반 라인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다리가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거든요. 다리가. 실제로는 다리가, 나 빼고 다 하나? 근데 하여간 실제로는 다리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요 그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배짱이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조금 라인이 있어서 움직이는 부분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이 다리와 상반신의 경계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아이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아, 여기 그리는 이 라인이
이제 조금 골반 라인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점으로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리는 뭐 골반 라인이다 뭐 이런 거는 너무 정확하게 골반이 여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깥쪽에서 봤을 때 조금 구분하기 쉬우라고 부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정확히 의학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려면 더 뼈나 근육이나 이런 거를 정확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 가슴과 배와 골반을 그려보면 되겠죠. 자, 먼저 가슴 그리는 법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 그리는 법은 먼저 캐릭터가 이렇게 목이 있겠죠? 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승모근이 내려오겠죠? 자, 이 목과 승모근에 관련해서는 제가 목 그리는 법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쇄골을 그리는 법까지 그 동영상 통해서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쇄골까지 그려졌다면 여기서 그려야 될 거는 중심선을 그리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정면에서 본 모습이기 때문에 중심선이 여기 있죠. 이 중심선과 이 3분의 1 지점보다 조금 아래쪽을 기준으로 한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를 기준으로 여기에 이제 가슴을 그려줍니다. 조금 이렇게 힘 풀린 L, 대문자 L 있죠. 조금 힘이 풀렸어요, 얘가. 요 L을 조금 요런 식으로 그려주셔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한 요 정도까지 오기까지. 뭐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힘 풀린 L을 양쪽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요 부분하고 쇄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힘 풀린 L 부분에 선이 생겼잖아요. 요 선들을 요 겨드랑이 앞쪽 팔로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가슴 근육이 나와요.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쪽 선을 기억하는 건데 이 쇄골의 절반 정도 되는 부분에서 이 선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선이 어디로 가냐면 이 겨드랑이 앞쪽에 팔로 이어지는데요. 여기 이런 식으로 어깨 근육이 있거든요. 이 어깨 근육하고 같이 팔 앞쪽 부분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가슴 근육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어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팔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팔보다 살짝 앞에 가슴 근육이 팔 위로 들어가고 여기 팔 근육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기억하실 거는 쇄골까지 그려졌다 하면은 여기 L 하나 그려 놓으시고 요 정도에서 끊으신 다음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그냥 가슴 편하게 그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그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팔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면, 자, 팔을 들면 쇄골이랑 같이 팔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근육이 여기로 올라갔잖아요. 방금 여기 있던 요 근육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로 올라가면 이 가슴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여기서부터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근육 이렇게 조금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이 팔 이렇게 들면은 여기 이런 부분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겨드랑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팔이 나오는데 이 가슴의 움직임, 근육이 여기 있는 이 모양하고 여기 있는 이 모양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가슴 근육의 모양을 이렇게 정확하게 몸이 움직이는 거를 보면서 그리시려면 이런 식으로 좀 이 기준점이 되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쇄골 부분으로부터 근육이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은 훨씬 그리기 편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기까지 그리신 다음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어주시면 가슴 모양이 완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 그려주시고 어깨 근육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가슴 근육이 나와요. 캐릭터에 따라서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가슴이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이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선을 생략하셔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적당한 근육을 가진 캐릭터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 가슴 근육 아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W 모양이 이렇게 조금 있죠. W 같이 생긴 이런 모양이 생기는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 근육 모양도 다르고. 근데 어쨌든 간에 W를 하나 여기에 딱 그려놨어요. 지금 저희가. 이 밑에다가 W를 하나 더 그릴 건데 조금 모양이 특이한 W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꼽을 기준으로 살짝 위쪽에 자, W 자,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자,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네요? 방금 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요게 이 갈비뼈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왜 여기서 갑자기 갈비뼈를 그리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갈비뼈 모양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이 갈비뼈 모양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요쪽에 이제 복근들이 들어가요. 물론 정확히는 여기까지도 복근이 들어가지만 배에 있는 근육들을 표현하게 되고 이 선이 여기 있는 이 아치형 모양 선이 있잖아요. 이 양쪽에 있는 선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 아치형 모양의 선이 굉장히 좀 두드러져요. 그 근육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몸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명암으로 넣을 만큼 여기가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고, 마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는 그리지 않더라도 이쪽 부분에 이렇게 마른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표현하는 것만 가지고도 훨씬 더 인체에 대한 어떤 그 깊이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뼈의 위치를 어느 정도만 조금 외워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외우기 쉽게 W 하나, 그 다음에 W 두 개 그려주시면 가슴과 갈비뼈까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안에다가 복근을 채워 넣으시면 되는데, 복근을 어떻게 채워 넣느냐, 여기 배꼽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식스팩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요 처음에 있는 이 두 근육에 관한 건데, 요 두 근육이 이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굉장히 좀 여기가 좁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잘 안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근육은 굉장히 길거든요. 이 복근 근육은. 근데 여기 있는 근육의 이 부분이 조금 돌출돼서 에이팩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에이팩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근육이 8개로 보이거나 혹은 여기 있는 근육이 조금 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근육 6개를 가지고 식스팩으로 보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구조를 이해해 놓으시고 자기 캐릭터에 맞춰서 근육을 얼마나 표현할지를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막 근육 엄청 많이 그릴 거 아니시라면 이런 보조선 같은 거 생략해 주시고, 방금 전에 그렸던 갈비뼈선 살짝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근 중심 부분으로 아주 살짝만 표현해 주시면 이것만 가지고도 와, 굉장히 이 친구 좀 운동 좀 한 친구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그려주셨다면 골반 라인을 그려야겠죠? 방금 전에 제가 다리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꼽을 기준으로 조금 위쪽에 이런 식으로 갈비뼈를 저희가 그렸었죠. 이번에는 배꼽을 기준으로 살짝 아래쪽에 양쪽에 이런 식으로 좀 선을 내주세요. 조금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선을 내주시고, 이 선을 중심으로 몸 중심까지, 골반이 끝나는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어주세요. 여기부터가 몸 양쪽으로 이어지는 이 옆구리 근육들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남성의 상반신을 그려보았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도 기본은 똑같습니다. 기본은 똑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얼굴이 이렇게 있죠. 여성의 얼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고, 조금만 남성보다 키가 작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어깨가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고 하고 어깨선을 이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반선이 남성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려줬는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게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깨 넓이와 거의 같은 정도로 그려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아까 3등분 했었죠? 3등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배꼽이 온다고 치면 배꼽 살짝 위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골반이 조금 좁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여기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차이는 가슴 부분이 되겠죠. 여성 같은 경우에도 남성과 똑같이 안에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구조의 가슴 근육이 있습니다. 다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근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가슴을 더 그려주셔야겠죠. 이때는 아래쪽에 조금 둥그스름한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반신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부터 그리고 대책 없이 그렸다가 나중에 막 너무 어려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전체적인 비율을 먼저 잡고, 그리고 안에 이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실제로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씩 외워나가면 가슴 먼저 그리고 갈비뼈 그리고 복근 그리고 골반 라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그려주시면 생각보다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도움이 안 됐다 이런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의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번에 만나요. 맞다네.